네, 안녕하세요. 봄나개배 강대원 원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투메센트 용액입니다. 저희가 보통 수술할 때 수술 과정을 처음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때 투메센트 용액을 저희가 지방층에 밀어 넣는다 이렇게 표현드리는데 과연 이 투메센트 용액이 뭔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흡입은 투메센트 용액이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포뮬러가 개발되고 난 뒤로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일전에 투메센트 테크닉이 없었을 때의 지방흡입은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불편함들을 개선할 목적으로 만들어낸 조합해낸 용액을 통칭해서 저희가 투메센트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투메센트에는 그럼 무엇이 들어가고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용액이니까 생리식염수가 들어가겠죠. 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수술을 할 때 지방층을 그냥 무너뜨리면 피가 엄청 많이 나겠죠. 출혈을 잡기 위해서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혈관 수축제가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CPR 막 지금 응급 상황이야 막 이럴 때 에피네프린 한 풀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을 올려서 몸 전체 혈행의 순환을 높여주기 위한 혈관 수축,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출혈을 잡고자 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에피네프린. 그리고 그냥 생짜로 흡입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통증이 엄청 심하겠죠. 그래서 진통제가 필요합니다. 리도카인 많이 들어보셨죠? 생쌀 찌를 때 찢잖아요. 그때 필요한 국소 진통제입니다. 요 생리식염수에 사계를 섞어서 사용하는 용액이 바로 투메센트 용액입니다. 이러한 투메센트 용액은 이 세 가지를 근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넣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 각 병원별로 각각의 노하우에 따라 달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투메센트 용액은 단순히 이러한 목적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수술하는 부위에 따라서 근육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 그리고 그 사이에 지방층이 있죠. 저희가 투메센트 용액을 밀어 넣을 때 윗면에 넣을 것이냐, 중간층에 넣을 것이냐, 아래층에 넣을 것이냐, 다 그 목적과 이유가 다릅니다. 물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또 있어요. 플러스 알파란 우리가 지방 흡입을 할 때는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막 에바, 핸드메이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방 흡입을 뽑아내는 도구는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진다고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현재 한 가지는 사장됐고 4가지 카테고리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핸드메이드냐, 우리가 흔히 파워라고 불리는 방식의 진동이 있는 방식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레이저나 초음파의 에너지원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워터라고 불리는 강한 물줄기를 이용한 수술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합이 달라집니다. 조합이 달라진다는 게 층의 높이도 달라지고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지방의 성질, 사실은 성질이라기보다는 지방의 성질은 거의 동일한데 섬유질의 비율, 그러니까 셀룰라이트의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또 조합을 다르게 사용해요. 그리고 모양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목적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환자의 개개인에 맞춰서 투메센트 용액을 다르게 위치와 그 총량을 다르게 사용합니다. 저는 투메센트 용액을 1리터 넣는데 어떤 병원은 2리터 넣을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나중에 이제 뽑아냈을 때의 지방의 총량이 마치 다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결국 부피가 증가하는 거니까 피부면의 압력도 같이 증가하겠죠. 그런데 이 압력이 증가하면 수술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적게 밀어 넣으면 투메센트 용액의 생리식염수가 온도를, 그러니까 버퍼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서 피부나 근육층의 데미지를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메센트 용액은 각 원장님별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어떤 양을 밀어 넣을 것인가, 어디에 조합할 것인가, 어떤 도구를 꺼낼 것인가, 내가 가진 지방의 섬유질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 그 용량의 개개인에 따른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딱 정해진 용량은 절대 없습니다. 전문가인 저희들한테 맡겨놔 주시면 저희가 적절하게 배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바로 이렇게 섞음으로써 지방 흡입의 진통 효과와 출혈을 줄여서 수술 후 내가
좀 더 편리하게 집에 갈 수 있고 수술 후 부작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투메센트 용액을 많이 넣을수록 붓는다기보다는 어차피 저희가 그러니까 많이 넣으면 보통 많이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저류되는 총량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사실 그 총량이 다 똑같다 하더라도 붓기는 모두 다 차이가 있겠죠. 개개인의 붓기를 빼낼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붓기는 차이가 난다. 투메센트 용량과는 거의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직후에는 남아있겠죠. 그런데 보통 이론적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8시간 안에 다 빠져나간답니다. 네, 다 빠져나가요. 8시간 정도면. 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됩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부위별로는 무조건 다르게 넣습니다. 다르게 넣을 수밖에 없고 층의 높이도 다 달라집니다. 같은 다리여도 다리에서 승마냐 허벅지 안쪽이냐 뭐 뒷벅지냐 앞벅지냐에 따라서 저희가 층도 다 다르게 넣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높이를 배분하지 못하면요, 결과가 달라집니다. 투메센트 용액을 넣는 위치를 잡는다는 말은요, 냉정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후에 지방 흡입을 위한 캐놀라가 들어가기 위한 길을 어디다 열어놓을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투메센트 용액 자체가 결과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투메센트 용액을 어느 층에 밀어 넣을지 미리 결정해 놓은 그 결정값이 라인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투메센트 용액의 기본 기능은 어느 병원이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우리가 어떠한 도구를 사용할지, 그리고 어떠한 층에 밀어 넣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경험의 결과는 모든 원장님이 다르게 갖고 있을 겁니다. 결국 그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어떠한 라인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메센트 용액이 거기에 길잡이가 된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